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자인 코리아 장영닷컴 행정사 사무소의 장만익 행정사입니다. 오늘 날씨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나쁘지는 않았는데 음, 얇은 패딩을 입고 나가면 상당히 춥게 느껴질 수 있었던 날씨였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는 또 오늘 그 신논현역에 의뢰인 여권을 되돌려 주러 갔습니다. 음, 최근에 제가 이제 F2 비자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F2 비자도 최근에 5년을 받은 어, 분이 계시고 또 줄줄이 F2 비자를 신청하는데요. F2 비자와 더불어서 어, 이제 F2 비자, 거주 비자 중에 가장 인기가 있는 게 F299 비자입니다. F7 비자는 1년부터 5년까지 맥스가 5년까지 줄 수가 있고요. 한 번에 F299 비자는 3년이 맥스고 솔직히 3년까지 받으신 분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통상 2년 정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F7 비자에 관련돼서는 제가 다음에 시간이 되면 현재 진행했던 우리 고객들 그리고 현재 출입국에서 보고 있는 F7에 대한 정책 그리고 점수 또는 소득에 관련된 체류기간 연장 시 또는 비자 변경 시 이제 부여하고 있는 기간을 설명을 해 드릴 거고 오늘은 F299 비자에 관련돼서 제가 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강의했던 사항 중에 F299으로 비자를 변경을 할 때 자산 요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잖아요. 예, 우선은 정책본부에 제가 질의를 해 놓은 상태인데 오늘 지방에 있는 출입국에서 이제 허가가 됐습니다. 장장 2개월이 넘는 2개월하고 8일 정도가 지난 후에 이제 허가가 됐는데 저번에 담당 주무관하고 통화를 할 때 제가 그 부분들을 좀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부적으로 그 부분들이 제가 주장했던 부분, 전세 보증금도 자산에 포함된다는 규정을 그쪽에서는 지금까지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예, 인정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올렸던 F299 비자의 자산 요건에 관련돼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검토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F299 비자를 이제 연장할 때가 있잖아요. 제가 F299 비자에 관련돼서 정말 많이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 어, 제가 이제 영주권도 상당히 용어 자체를 해석하는 게 어렵고 힘든데, 특히 가장 대표적인 어려운 용어를 해석하는 데 어려운 비자가 F299 기타 장기 거주 비자입니다. 정말 제가 강의를 많이 해드렸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일선 출입국에서는 지침에 나와 있는 사항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 지침 사항이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전에 강의 많이 해 놨으니까 그 부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F299 비자를 이제 연장할 때 이 소득에 관련돼서 좀 출입국에서 좀 문제를 삼고 있는 고객이 있어서 오늘 이 부분을 한번 설명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F99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 본인 혼자 한국에 있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한국에 배우자가 있다 또는 자녀가 한국에 와 있다 이 분들은 뭐 일반적으로 F112 비자를 가지고 있겠죠. F1 비자를 가지고 있는 배우자가 한국에 있다. 원래 비자를 가지신 분이 F299으로 뭐 비자 변경을 하겠죠. 뭐 E7, E2 비자도 될 수도 있고 또 E7 1 비자도 될 수도 있고
또 E7 4 비자도 될 수도 있고 또 E7 2, E7 3 이런 비자들 그리고 투자 비자인 D8 비자하고 D9 비자도 또 D1도 있습니다. 예, D5도 있고요. 네, 이런 비자들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 F299으로 어렵게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의 F3 비자로 있는 배우자가 또는 자녀가 F1 비자로 변경을 한 상태로 F299 비자를 가지고 있는 주체류자가 연장하는 경우에 출입국에서 지금 해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드릴 건데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어를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제 강의 들으면서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저희가 강의를 지금 한국어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지침이 변경됐다 그런 경우에는 영어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서 제가 한국어로 아주 좋은 목소리로 강의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외국인 근로자 여러분들도 제 강의 막 스킵해서 빨리 듣지 마시고 천천히 한국어를 배운다라는 느낌으로 들으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유튜브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 부분으로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목표로 삼고 있는 유튜브 구독자는 1만 명입니다. 예, 10,000명입니다. 지금 6,740명 정도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친구분들에게 저만큼 강의를 많이 해준 데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제 강의를 좀 들을 수 있게끔 여러분들께서 추천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강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F299의 비자를 연장할 때 소득 여건은 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원칙적으로 비자 변경이 아닌 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요소를 봅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제 소득이죠. 소득. 이 소득인데 이 소득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굉장히 지금 많이 논란이 좀 되고 있어요. 특히 본인 혼자가 아닌 주체류자, 주체류자가 F299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만약에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미성년 자녀는 F1, 12 비자를 받게 되는데 배우자하고 자녀가 한국에 있는 경우에 주체류자의 소득은 얼마여야 되나?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F299의 단점일 수도 있죠. 예, 이전 체류 자격, 체류는 비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체류 자격을 이제 비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전 체류 자격의 활동 취업 활동이 계속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체류 자격이면 예를 들자면 E7-4 비자를 변경을 했어요. E7-4 비자를 변경할 때 원래 E9 비자였죠. E9-1이 제조업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제조업에 관련돼서 E7-4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후에 F299 비자를 받게 되는 경우에도 이전의 체류 자격인 E7-4 결국은 이게 또 제조업이겠죠. 제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취업 활동을 어디에서 제조업에서 해야 된다. 예를 들자면 F299 비자로 변경한 사람이 E2 비자다. 원어민이다. 그런 경우에는 E2의 활동인 영어 가르치는
이 활동을 계속해야 연장이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사항인데 취업활동, 이전의 취업활동을 계속한다는 의미가 어떻게 될까? 그 부분들은 다음에 시간이 된다면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소득에 관련돼서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하이코리아에 나와 있는 지침입니다. 예, 최근에 나온 지침이에요. 자, 연장할 때 F299 비자를 연장할 때 연간 소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신청인과 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신청인이라는 얘기는 F299을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리고 신청인과 가족이란 뜻은 신청인도 F299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어디까지요? 미성년 자녀가 F299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출입국에서 잘못 이해하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는 가족이 가족이 한국에 있다. 한국에 있으면 주체류자 주라는 거는 메인 비자 홀더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주체류자인 F299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연장을 신청할 때는 어떻게 본다? 지금 관할 출입국에서는 가족이 F1 비자를 가지고 한국에 있는 경우를 어떻게 보냐면 이 경우로 봅니다.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인 GNI Gross National Income인데 이 연장할 때 GNI 한 배의 소득을 본다. 지금 전년도는 안 나왔으니까 전전년도를 계산하는데 전전년도인 2021년도에 확정된 GNI 국민 총소득이 얼마라고요? 4,048만 2천 원. 그러면 출입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아까 행정사님께서 설명하시기로는 연간 소득을 충족해야 되는데 신청인과 가족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신청하는 사람, 연장을 F299 연장 신청하는 사람도 F299 비자이고 가족,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도 F299인 이 두 가지를 인 경우에 GNI 한 배라고 했잖아요. GNI 한 배라고 했잖아. 이렇게 한 경우에 GNI 한 배라고 그랬잖아요. 연장할 때. 그런데 행정사님께서 설명하신 것대로 하게 되면 출입국에서 지금 이 부분을 적용한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상하죠. 네. 이상해서 제가 강의를 만들어 드린 거죠. 굉장히 이상하죠. 아니, 우리 배우자하고 그 다음에 미성년 자녀가 F299 비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왜 이 2번 지침을 출입국에서는 적용을 할까요? 그래서 소득이 부족하다고 6개월밖에 안 줬다고 합니다. 6개월에서 2달은 연장을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연장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인가요? 출입국에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이대로 이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신청인은 F299이고 이 옆에다가 배우자, 미성년 자녀, 가족이 F1
F1인 경우 이렇게 써야 되고요. 요거는 신청인이 F299, 가족이 F299인 경우 이렇게 옆에다 써놔야 맞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면 출입국에서 지금 보세요. 우리 배우자가 F1이고 주최료자가 F299이면 이 적용을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출입국에서는 왜 신청인과 가족이 둘 다 F299 비자를 가지고 있는 조건인 연장할 때 GNI의 한 배 소득을 원할까요? 출입국에서 잘못 이해한 거라고 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자산 요건에 대해서도 출입국에서 달리 해석하지만 달리 해석할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제가 해결을 했잖아요. 요 부분들도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게 뭐냐면 신청인과 가족이라는 거는 신청인도 F299, 가족도 F299인 경우에 연장할 때 GNI의 한 배 소득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청인이 F299이고 배우자가 F1 가족,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가 F1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 경우를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건 또 하나가 있는데 이 전년도라는 얘기입니다. 전년도. 자, 만약에 지금 2022년 최저 월 시급이 9,160원이었고요. 2023년 최저 시급이 얼마죠? 시간당 9,620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연장을 해야 되는 경우에 어떤 거를 적용해야 될까요? 이거를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적용해야 돼요. 이거를 만약에 잘못 이해한다 그러면 저한테 연락을 해서 출입국에 같이 가셔야 돼요. 자, 2020년 전년도라면서요. 전년도 최저임금이면 월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월급은 9,160원 곱하기 하게 되면 얼마냐면 191만 4,440원이고 만약에 9,620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200만 원이 넘어요. 이번 처음으로 200만 원이 넘죠. 201만 580원이 됩니다. 자, 이 둘 중에 지금 2월에 연장 신청한다. 어디요? 2023년 2월에 연장을 하는 경우에 어떤 거를 적용을 할까요? 어떤 거를 적용할까요? 어떤 걸 적용해요? 집중하셔야 돼요. 정말 제 강의 어디 가도 못 듣습니다. 정말. 자, 어디가 맞는 건가요? 어떤 게 맞아요? 네. 전년도기 때문에 2022년도 최저 시급인 9,160원 기준으로 해서 지금 9,160원에서 이제 월 소득이 191만 4,440원이잖아요. 거기에서 12달을 곱하면 결국 얼마다? 올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2,297만 3,28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여기 나왔잖아. 전년도 월 단위 최저 금액이기 때문에 2,200 대략적으로 2,300 정도 되겠죠. 2,300 정도 됩니다. 이것만 증명하면 본인 F299 연장되고요. F1 가족들 연장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출입국에서 F299 비자 자체를 여기 있는 그대로 읽는 거예요. 가족이 한국에 있네? 그러면 이거 적용해야지. 절대 아닙니다.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파악하지 않으면 정말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그 상황으로 그냥 그렇게 빨려 들어가서 6개월밖에 안 받잖아요. 2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 얼마나 귀찮은지 아세요? 6개월에서 1년이 지나면 1년 이내에 소득금액 증명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한 게 올해 5월 달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6개월 줘봐야 이제 8월 달에 연장하고 8월 달 되면 또 똑같아요. 전년도 소득이 나오겠지만 그래서 쉽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명확하게 알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전문가라는 행정사 제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어려움이 있었을 때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필요성이 있고 그럴 자격이 됩니다. 자, 오늘 강의는 F299 비자 변경할 때 배우자가 한국에 있는 경우에 배우자가 한국에 있는데 이 배우자가 F1 비자예요. 일할 수가 없어요. 일을 할 수 없는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F299 주최료자가 연장할 때 필요한 소득 요건은 무엇일까?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저는 저희 유튜브 채널에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구독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올해 1만 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도와주셔야 돼요. 광고도 없고 또 저만한 강의를 이렇게 풀어서 하시는 분들 없잖아요. 대부분 뭐 10분, 7분 그렇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20분씩 강의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님들 중에서도 합격의 법학원에서 작년 12월 달에 그 2022년 12월 달에 새로운 출입국 이민 강의를 했습니다. 합격의 법학원 들어가셔서 조인 하셔가지고 들으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24강, 24시간 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 또는 상담 기법까지 다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 근로자분들께서도 만약에 어려운 상황이 닥치시면 저한테 010-6383-3078 장만익 행정사한테 연락을 해서 제가 진행을 같이 하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막상 한국말도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출입국 이민 법률 또 지침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출입국에 갔을 때 좀 당황하고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런 당황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들 저하고 같이 가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제가 크게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F299 비자를 연장할 때 한국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분들이 F1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주최료자인 F299 비자를 연장을 할 때 소득은 얼마를 증명해야 될까요? 자, 난해한 이민 정책의 명쾌한 해석 장만익 행사와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그리고 여러분들의 상담 전화 항상 환영입니다. 이상 비자인 코리아 장인닷컴 행정사 사무소의 장만익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